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7 재보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한 이후에 뭔가 많이 바뀌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지방 권력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중앙 권력은 물론이고 지방 권력도 다 완전히 장악을 했었죠. 뭐 대구, 경북과 제주도 정도만 빼놓고 다 장악을 했었는데 수도 서울 그리고 제2의 도시 부산 여기에 야당 시장이 들어서면서 뭔가 상황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많은 실정을 했어도 많은 실패를 반복을 하고 무능을 보이고 반칙과 특권 이런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어도 그나마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버텨왔던 것은 일종의 그 코로나 효과입니다. 4.15 총선 때도 완패 분위기였는데, 민주당이 완패 분위기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포를 하면서 일종의 코로나 포퓰리즘, 이걸로 전세를 역전을 시켰죠. 정책 수단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정책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것도 정권 혼자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뭐,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를 받고 해야 되지만, 국회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야당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런데 재보선 통해서 이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야당이 맡으면서 독자 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도 집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효율성, 독자 방역 부분에서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 효율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정치 방역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정치 상황에 맞게 방역을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지금 견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오늘은 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첫 참석을 합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자 지위가 있죠. 첫 참석을 해서 오늘 또 어떤 말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방역에 대해서 독자 노선을 긋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그것을 다뤘습니다. 서울시장이 던진 K방역 수정판. 문재인 정권의 방역이 K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수정판을 서울시장 오세훈이 던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하는 이 어떤 영업 활동 제한 같은 것 이것과는 좀 다른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의 이 일면 톱의 중간 제목은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따로 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한번 서로 논의를 해볼 거리다 이 이야기죠. 서울형 독자 방역, 정부와 엇박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세훈은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늘리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논리대 자가진단 키트로 확진자를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가진단 키트는 아직 허가가 안 났다. 그래서 여당과 당국은 방역은 일사불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이고 중앙일보 일면톱도 그런 겁니다. 오세훈의 실험 정부와 다른 방역 꺼냈다. 오세훈이 지금 정부와 다른 방역을 서울시장 입장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꺼내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앞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 직접 정말 국민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겠죠. 부산일보 오늘 일면톱 보시면은 또 부산에서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당 시장이죠. 1호 공약을 내걸었던 1조 2천억 펀드 건물사를 탄다. 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시책들이 서울과 부산시의 시책들이 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단적으로 이렇게 일면톱 기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지방 권력이 야당에게 넘어가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이것도 또 하나의 레임덕 징후입니다. 지방 권력이 그동안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과 부산의 지방 권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방역 대책 같은 것도 별도 대책이 나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권력 누수의 한 단면인데
자, 4.7 재보선 후에 통치권, 문재인 정권의 통치권이 흔들리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신문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동아일보는 일면 톱이 친문 대 비주로,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무조건 친문이었죠. 비주로라는 건 설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도 오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비주로, 이 선거 패배 후에 비주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친문 대 비주로 대결, 불붙은 여건. 이것 역시도 문재인의 레임덕이죠. 일사불란하게 친문 중심으로 갔는데 비주로가 부상을 했습니다. 친문에서는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런데 비주로에서는 잘못을 책임져야 된다. 원내대표, 특히 선거 앞두고 쇄신이 충돌을 했고, 앞으로 또 원내대표 경선 외에 전당대회, 대선 후보 경선 줄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권을 놓고 지금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그럴수록 문재인 정권의 힘은 빠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힘은 빠질 것이다. 그것도 레임덕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 좀 반전을 좀 문재인 대통령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의 이철희를 지금 내정을 했습니다. 이철희 아시다시피 이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했고, 이 어떤 방송 같은 곳에 자주 나오는 이 평론가죠. 평론가 역할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철희는 그 전에 조국 사태 때, 야, 이런 정치권 꼴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철희를 다시 발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좀 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 같은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요. 중앙일보 6면 보시면 정무수석의 이철희, 청와대 인사홍보 요직 대거 바꿀 것. 일단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일단 교체를 해보는 겁니다. 교체를 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서 레임덕을 최소화하자, 이 이야기죠. 지난 총선 때 불출마한 비문 출신인데,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러면 이번 주에 4개 내지 5개 부처 개각을 한다. 국무총리 바뀌는데 정세균 후임에 김부겸, 김명주 그런 된다. 김부겸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그 어려운 곳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설, 이것도 일종의 통합 차원입니다. 통합 차원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지금 친문 강성파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가야 돼,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 김부겸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주느냐 하는데, 과연 문재인이 그 통솔력을 갖고 그것을 이뤄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내주 다음 주 초 정도에 이 결정이 날 텐데,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김부겸 국무총리가 된다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레임덕 탈피를 시도를 했죠. 지금 보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형 국무총리, 또 뭐 이철희 정무수석, 뭐 이런 좀 나름대로 본인의 일이니까 1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권력 누설하는 것은 한 곳에서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뻥뻥 뚫리죠.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식물 정권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에 친문 방탄검사라고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앉히려고 하는데, 그거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검찰 안에서 이성윤을 막 수사를 하고 있죠.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자를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 의혹이죠. 자, 이렇게 되니 이성윤을 만약에 임명을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레임덕에 좀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신문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박범계가 정광석가처럼 빈자리 메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건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성윤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박범계가 이성윤을 정광석가처럼 윤석열 후임에 앉혀서 그 남은 1년 동안 권력 수사를 맡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학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뭐 소환하는데 4번이나 응하지 않았죠. 검찰총장 공백 해소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박범계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에나 열릴 것 같고, 이성윤은 김학의 사건 관련 기소 위기에 몰렸다.
기소된 사람은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킵니까? 그 황제 조사 논란까지 휩싸였죠. 그때 공수처 김진욱 그 간용 차량까지 내줘서 모셔가서 조사한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엔 여론 욕풍이 부담이 된다. 뚜렷한 미들맨도 없다. 그렇다고 이송영 대신 할 만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 중립 신뢰성 타격으로 공수처도 위기에 처했다. 자, 모든 일이 지금 어긋나고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레임덕입니다. 동아일보 12명 보시면은 검찰총장 거론 이송윤 기소할지 이번 주 결정한다. 자, 수원지검 수사팀에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자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거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을 쳐내고 이송윤을 앉히려고 했는데 이송윤이 그동안 정권 방탄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송윤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송윤 지검장 김학의 출검 개입 의혹이 있죠. 그래서 대검과 수사팀 기소 여부 막판 협의하고 있다. 대검 조남관 그 차장이 검찰총장 대응을 하고 있죠. 거기가 수원지검의 수사팀이 기소 여부 지금 막판 협의를 합니다. 이송윤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검찰총장 인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고 수사팀은 기소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 빨리 기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남관 대행은 조금 기다려. 이렇게 해서 고심을 거듭을 하고 있다.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지 뭐 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완전히 진원해입니다. 진원해면 뜨는 해가 있겠죠. 미래 권력. 바로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자, 문재인 지지율은 급락을 하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7 재보선 이후에 리얼미터가 뭐 YTN과 또는 JTBC와 같이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야당이 압승하고 나서 처음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은 지는 해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3.4%, 부정 평가가 62.9%가 나왔는데 이것이 문재인 집권 이후에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지지율이 24.5%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 윤석열 지지율,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36.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위 이재명 23.5%보다 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앞섰고 이낙연은 12.3%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양자 대결을 시켜봤는데 가상 양자 대결 대선 후보로 이쪽에서 윤석열, 그 보수에서 윤석열, 진보에서 이재명 나왔을 때 누구를 찍겠느냐 했을 때 47.4%가 윤석열 찍겠다. 36.0%만 이재명 찍겠다.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이기고 있죠. 자, 그럼 앞으로 윤석열이 정치권에 지금 진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가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정치권에 갔을 때 그때 국민의힘으로 가야 된다가 43.1%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3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은 27.2%인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36.3%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는 국민의힘에 가야 된다는 의견이 74.4%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윤석열을 보면 윤석열 재보선 때 그 사전투표를 했죠. 부친을 같이 모시고 나서 사전투표를 한 이후에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언론에 어제까지만 해도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오늘자 조간에 윤석열 소식이 몇 가지 실렸습니다. 자, 국민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국민일보는 처음에 윤석열을 검찰총장 때 인터뷰를 했던 그 언론이죠. 윤석열은 그 이후에 여러 언론에
이렇게 어떻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사거래를 나눠주는 이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나눠주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로 이것을 실었는데 윤석열이 지금 열공 중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지금 그 대중 앞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어젠다 공부를 하고 있다. 11일, 지난 11일, 토요일이네요. 지난 11일에 노동문제 전문가인 정성국 중앙성가대 교수를 만나서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언론을 했다. 이것이 윤석열이 국민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큰 담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대, 30대 젊은층 가운데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겉도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대권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정의, 특히 공정 문제는 젊은 층에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뭐 LH 사태도 그렇지만 그 전에 조국 씨 아들 딸들의 뭐 부정 대학 가는 그 가짜 스펙으로 대학 가고 뭐 의사가 되고 그런 문제죠. 거기에다가 요즘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짚었습니다. 이 정성국 교수 만나면은 이철호 그때 만났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유종찬 전 국정원장 아들도 같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문제 외에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또 국민일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3월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101세 철학자를 뵌 것은 우리 사회 어른에게 인사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로서는 정 교수가 처음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권 도전을 위한 그 첫 공부 과제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골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고, 자, 그 정치 행보 이렇게 당연히 물었겠죠.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아직은 별 입장도 없고 지금은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부가 정치권 진입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공부는 공부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정치권 밖의 주자들이 항상 이 대권에 도전할 때는 여러 명의 가외 수업을 받습니다. 그 분야의 정통한 경제, 북방, 외교 문제, 북한 문제, 정통한 교수들을 1대1로 초빙을 해서 일종의 가외 수업을 받죠. 자, 그런 일환으로 이 윤석열 전 총장도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과 관련한 책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책 이야기 나왔는데 이 조선일보에서는 그 책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관련 책 출간 잇따르고 있는데 윤석열은 일단은 내 뜻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대선 처리되면은 유럽 주자와 관련된 책들이 뭐 여러 개 수십 개에서 쏟아집니다. 지금도 대형 서점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책, 뭐 이낙연 관련 책, 여러 가지 책들이 정세균 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윤석열 책도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의 일하들을 모은 이런 이야기들인데 너무나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동창들이 지은 책, 주변 사람들이 지은 책,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이 지은 책이 관심을 끄는 거죠. 윤석열이 지금부터 알려지고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야당의 보선 압승 분위기를 반영해서 고교 동창, 서울대 동기들이 책을 펴냈습니다. 윤석열의 진심, 이것은 충암고 동기인 그 기자 출신이 그때 뭐 지난해 9월에 한 3시간 동안 만났던 이야기를 펴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진심이고, 이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기들이 같이 이렇게 모아서 기억을 더듬어서 전문 작가가 펴낸 책 이름은 구수한 윤석열입니다. 구수한 윤석열.
학창 생활에 대한 기억을 담은 내용이고 인간적 면모, 윤석열의 인간적 면모를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국일보 기사를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이 책 내용을 좀 정리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책에 보면은 뭐 대학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자주 마시고 술자리에서 뭐 2~3시간씩 썰을 푸는 수다쟁이였다. 썰을 푸는 수다쟁이.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왔을 때 상당히 언변이 좀 말을 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대학 시절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에서 따온 윤라시오 성민열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주변 잡기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은 구수한 윤석열, 대학 동기들이 지은 그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의 정치권 진입이 어쨌든 일단 이제 카운트다운이 됐는데, 이것을 정치를 하려면은 일단 윤석열은 범야권에서 시작을 하겠죠. 지금까지 메시지 낸 것도 그렇고, 대권 주자로 떠오른 과정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과 대치를 했기 때문에 범야권에서 시작을 할 텐데, 이 윤석열을 맞아야 되는, 어떻게 윤석열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범야권은 지금 선거 승리 이후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놓고 서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윤석열을 누가 끌어안을지도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인까지 나서서 안철수와는 안 돼,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 이 윤석열 외에 지금 다른 잠룡들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도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3면 보시면 국민의힘 자강론 대 포용론 대치 스텝 보이는 야권 대편. 자강론은 일단 뭐 윤석열 안철수는 나중에 하고 우리 먼저 힘을 키우자 그겁니다. 포용론은 안철수와 통합전당대회도 열고 또 윤석열도 끌어들이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먼저, 자생 먼저 싸우는 국민의힘, 같이 들어갈 안철수는 초조하게 관망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대선이 속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혼자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라져 버린다면은 범야권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권 주자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당 지도부,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에서도 어차피 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에서는 오히려 다른 잠룡들, 다른 대권 주자들이 부상하지 못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은 그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밖에서 꿈틀거리는 대선 주자가 있다, 우리 안에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런데 김종인 체제가 끝났고 또 야권이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에 다른 잠룡들, 다른 대권 주자들도 지금부터 많은 활동을 해서 윤석열과 겨뤄야 되겠죠. 윤석열 그냥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그냥 대권 주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자들도 지금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앙일보는 오늘 신문에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현재 지지율 본인은 2% 내지 3%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 무슨 소리? 노무현 전 대통령도 1~2%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제가 들려드리죠.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치인으로서 아직 평가할 게 없다. 어떤 생각인지, 어떤 정치를 하려는지,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는 건지 들어본 적 없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비전을 보여주는 건 국민 앞에 의무다. 검사 윤석열은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미지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에 빈미를 제공한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죠. 수사팀장,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한 것은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서 견제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얘기한 게 견제하는 듯한 말로 비쳤다. 큰 울타리 만들어 같이 경쟁하자는 입장으로 다른 후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재보선이 끝나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지금 섰는데 그 길목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등장할 것이냐, 언제 등장할 것이냐, 또 다른 대권 주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또 그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범야권의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부터 한두 달 동안 상당히 긴박하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4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닥터리였습니다.